우르르 쾅 쾅.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갯벌 바닥을 후두둑 후두둑 쉼없이 두들겨댑니다. 마치 하늘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붓는 장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설화를 귀로 듣다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느 동네의 달빛 아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서울, 부산, 혹은 해외 어디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연결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가운 빗물이 진득한 개흙 위로 흘러내리고 비릿한 바다 냄새와 썩은 시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릅니다. 이곳은 산자가 발을 들일 곳이 못 됩니다. 죽은 자들만이 뒹구는 세상의 끝, 서의 끄트머리, 버려진 염전 옆 시체 구덩이입니다. 질퍽, 질퍽. 거친 숨소리와 함께 진흙을 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지만 분명 사람의 인기척입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놈의 비는 그칠 생각을 안 하네 그려. 야 춘삼아 좀 제대로 들어봐라. 네 쪽이 자꾸 처지니까 내 어깨가 빠질 것 같잖아.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짜증 섞인 고함을 지릅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목소리엔 지독한 피로와 짜증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뒤따르던 춘삼이라 불린 사내가 헉헉거리며 대꾸합니다. 아이고 형님 저도 죽겠습니다요. 이놈이 보기보다 뼈가 굵어서 억수로 무겁다 아닙니까? 아니 대감마님은 뭔 놈의 시체를 이리 멀리까지 내다 버리라 하십니까? 그냥 뒷산에 대충 묻으면 될 것을 굳이 이 냄새나는 갯벌까지. 쉿! 이 미친놈아 주둥이 다물어라.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앞선 사내가 기겁을 하며 춘삼의 말을 자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다시 질퍽거리는 발소리만 빗소리에 섞여 들립니다. 앞선 사내가 목소리를 잔뜩 낮춰 속삭이듯 말합니다. 너, 이 시체가 누군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 이게 보통 시체인 줄 알아? 한양바닥에서 내로라 하던 양반이야 양반. 나라님 얼굴까지 보던 대단한 분이었다고. 에? 양반이요? 아니 양반 나부랭이가 어쩌다 이 꼴이 됐답니까? 옷꼬라지를 보십시오. 다 찢어진 삼배옷에 피범벅이 돼가지고는. 츳츳 이거 원 개만도 못한 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는 거야. 영모다 영모. 그것도 아주 괘씸죄에 걸려서 눈알까지 뽑히고 쫓겨난 거란 말이다. 대감마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 쥐새끼 한 마리 모르게 썰물 때 바다로 휩쓸려 가게 던져버리라고. 흔적도 남기지 말라셨단 말이다. 누나를요? 어쩐지 아까 멍석말 때 보니까 눈두덩이가 푹 꺼진 게 영 기분 나쁘더라니. 아이고 재수 온 붙었네. 오늘따라 까마귀도 안 울고 갈매기 놈들만 꽥꽥거리는 게 영 파인데. 춘삼이 뭉서리를 치며 투덜거립니다. 그들이 끌고 온 거적대기 사이로 핏물이 빗물에 씻겨 개흙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붉은 핏물은 금세 검은 진흙으로 스며들어 사라집니다. 다 왔다. 저기다. 저기 저 웅덩이 보이지? 저기가 물 빠지면 바다로 바로 이어지는 길목이야. 여기다 던져놓으면 밀물 때 개놈들이 파먹고 썰물 때 물고기 밥이 되겠지. 두 사내는 갯벌 한가운데 움푹 파인 구덩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사체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뼈들이 빗물에 잠겨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왜 냄새 한번 지독하네. 형님 빨리 던지고 가십시다. 여기 있다가는 귀신 들러붙겠습니다. 그래 하나 둘 셋 하면 던지는 거다. 자 하나 둘 셋. 풍덩. 무거운 물체가 진흙탕 물속으로 처박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거족대기가 풀어지며 창백하다 못해 시퍼렇게 질린 남자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다 흙탕물 속으로 잠깁니다. 두 사내는 손에 묻은 흙을 빗물에 대충 씻어내며 침을 퇴뱉습니다. 칵, 퇴! 더러운 팔자. 양반으로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하냐? 갈 때는 다 똑같이 썩은 고깃덩어리인 것을. 형님, 그만 가십시다. 등골이 오싹합니다요. 저기 갈대밭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서 쳐다볼 놈이 누가 있어? 기껏해야 그 벙어리 놈이나 있겠지. 가자. 술이나 한 사발 들이켜야 이 찜찜함이 가시지. 두 사내는 서둘러 발길을 돌립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갯벌은 다시 죽음 같은 정적에 잠깁니다. 오직 빗소리와 천둥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밀려오는 파도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때였습니다. 슥, 슥. 갈대밭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기척을 죽인 채 다가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 곰 같은 덩치의 사내 무쇠입니다. 그는 춘삼이 말한 그 벙어리 놈입니다. 비에 젖은 낡은 문형 옷이 근육질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한 손엔 녹슨 쇠갈고리가 들려 있습니다. 시체를 건질 때 쓰는 물건입니다. 무쇠는 구덩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시선이 방금 던져진 시체 쪽을 향합니다. 무쇠의 입에서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그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혀가 잘려나간 입속에선 오직 뭉개진 신음만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시끄럽습니다. 필어먹을 놈들, 또 하나 늘었군. 오늘은 운이 없어도 지독히 없어. 비가 와서 소금도 못 걷었는데 시체 치우는 일거리만 늘어. 쳇. 무쇠의 속마음은 차갑고 내성적입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쇠갈고리를 뻗어 시체의 옷자락을 낚아챕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의 따위는 없습니다. 그에게 시체는 그저 치워야 할 쓰레기 혹은 운이 좋으면 동전 몇 푼 건질 수 있는 주머니일 뿐입니다. 어디 보자. 양반이라 했으니 뭐라도 차고 있겠지. 놀이개라도 하나 있으면 술값은 나오겠어. 무쇠는 갈고리로 시체를 줄줄 끌어당겨 갯벌 위로 올려놓습니다. 시체는 축 늘어져 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이 드러납니다.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는 붉은 진물로 온폭 파여 있고 입가엔 검은 피 거품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참혹한 몰골입니다. 무쇠는 혀를 찹니다. 독하군 독해. 눈을 저리 만들어 놓고 숨통은 붙여서 보냈나? 아니군. 숨이 멎었어. 츳, 옷감은 비단이네. 이걸 베껴 팔면. 무쇠가 시체의 허리춤을 더듬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쿠루룽, 쾅. 바로 머리 위에서 천둥이 내리꽂습니다. 번쩍하는 선명이 갯벌을 대나처럼 비춥니다. 그 순간 덥석. 시체의 차가운 손이 무쇠의 발목을 꽉 움켜잡습니다. 으억! 무쇠가 기겁을 하면 뒤로 넘어집니다. 엄덩방아를 찍고 진흙탕에 나뒹굽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시체가, 아니, 그 남자가 꿈틀거립니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발목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시체, 아니 하진이 거친 숨을 토해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하진은 무쇠의 발목을 생명줄처럼 잡고 늘어집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하진의 얼굴이 하늘을 향합니다. 텅 빈 눈구멍으로 빗물이 고여 피눈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여기 어디냐? 갈라진 목소리가 하진의 입에서 터져나옵니다.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쇠긁는 선이입니다. 하진은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불을 켜라. 어두워. 왜 이래 어두워. 촛불을 켜란 말이다. 이놈들아. 하진이 발광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의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둠, 완벽한 어둠. 그 공포가 하진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무쇠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진의 손이 무쇠의 바짓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차갑고 끈적한 손길이 무쇠의 허벅지를 더듬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대답해라. 내 눈이 왜 안 보이는 것이냐? 조대감, 스승님,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진의 절규가 빗소리를 뚫고 갯벌에 울려 퍼집니다. 처절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천둥소리뿐입니다. 하진은 허우적거리다 무쇠의 옷깃을 잡습니다. 무쇠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밉니다. 텅 빈 눈구멍이 무쇠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무쇠는 숨을 멈춥니다. 그 텅 빈 어둠이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습니다. 냄새. 하진이 킁킁거리며 코를 벌름거립니다. 소금, 그리고 썩은 내. 이건 갯벌 냄새야. 그리고 너. 하진의 손이 무쇠의 거친 뺨을 더듬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무쇠의 굳은 살 박힌 피부를, 뭉툭한 코를,
그리고 굳게 닫힌 입술을 훑습니다. 너는 관군이 아니구나. 내금이 놈들도 아니야. 손바닥에 굳은 살, 쇠를 만지는 놈이군. 비린내, 피냄새. 너도 사람을 죽이는 놈이냐? 무새는 소름이 돋습니다.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손길 한 번으로 냄새 한 번으로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이자는 평범한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말을 해라. 벙어리냐? 왜 대답이 없어? 하진이 무새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무새는 거칠게 하진의 손을 부르칩니다. 탁! 하진이 힘없이 진흙탕으로 나뒹굽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기어옵니다. 짐승처럼 살기 위해. 살려다오. 제발.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다. 잠시 전까지 호통을 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하진은 바닥을 기며 애원합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렸습니다.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하진은 진흙물을 허겁지겁 들이킵니다. 짠 소금물과 진흙탕물이 입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캑, 짜다, 으아! 하진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칩니다. 독약에 타들어간 내장이 소금물에 닿자 불이 붙은 듯 쓰라립니다. 그 꼴을 보며 무새는 갈고리를 고쳐잡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걸 다시 구덩이에 쳐넣어야 하나? 아니면 살려둬야 하나? 살려봤자 산송장일 텐데 눈도 멀고 몸도 망가진 놈을 데려다가 뭐에 쓴담? 귀찮은 일만 생길 거야. 그래, 그냥 모른 척하자. 눈 딱 감고 밀어넣으면 끝이다. 무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진에게 다가옵니다. 발을 들어 하진의 어깨를 밀어버리려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하진이 고개를 쳐듭니다. 텅 빈 눈으로 무새가 서 있는 방향을 정확히 응시합니다. 빗줄기가 하진의 얼굴을 때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니놈, 망설이고 있구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발을 들었다가 멈췄어. 나를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는 게냐. 무새가 움찔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살려라. 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애원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나를 살려라. 그러면 네 놈이 밤마다 꾸는 그 악몽 내가 없애주마. 무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악몽. 매일 밤 그를 괴롭히는 피로 물든 기억.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 비밀을 이 맹인이 어떻게 아는 말인가. 네 놈한테서 억울하게 죽은 계집아이의 냄새가 난다. 우르릉, 쾅. 다시 한번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찰나 무새는 보았습니다. 텅 빈 하진의 눈 속에서 기이한 푸른 빛이 서리는 것을.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잃고 세상 너머를 보게 된 귀신의 눈이었습니다. 칙 타는 냄새가 납니다. 살 타는 냄새가 아닙니다. 아주 비싸고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비단이 촛불에 그을리는 매캐한 냄새입니다. 전하, 용포를 벗으시옵소서. 그 옷에 묻은 살을 태워야 하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오만하리만큼 당당했습니다. 눈을 감고도 훤히 보입니다. 10년 전 한양의 밤, 구중궁궐 깊숙한 편전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합니다.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기둥,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용연향, 그리고 불안에 떨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젊은 왕의 창백한 얼굴까지. 그때의 하진은 천재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줄은 하나, 숨소리의 간격만으로도 그자의 운명을 읽어내는 신의 눈을 가졌었죠. 하진아, 정말 이 옷을 태우면 영모를 꾸미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 짐은 무섭구나. 내 형제들이 다 죽어나갔다.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니더냐? 왕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하진은 입꼬리를 말아 올립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지 않고 오히려 꼿꼿이 서서 왕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전하, 두려움은 눈을 가립니다. 제 눈을 믿으소서. 오늘 밤 전하의 용포를 찢어 불태우면 그 연기가 향하는 곳에 역적이 있을 것입니다. 놈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전하의 숨결이 닿는 곳, 매일 아침 문안을 올리는 자 중에 범인이 있습니다. 하진의 서슬퍼런 말에 편전 안에 있던 내관들이 숨을 죽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솜사탕처럼 달콤하지만 그 안에 독을 품은 목소리입니다. 하진아, 네 기세가 너무 등등하구나. 전하께서 놀라지 않으셨느냐? 조대감입니다. 하진의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 온화한 미소를 띠고 탕약 한 그릇을 들고 들어옵니다.
하진은 고개를 돌려 스승을 봅니다. 조대감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주름살 하나에도 인자함이 배어 있습니다. 하진은 그 얼굴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알아봐주고 천한 신분의 자신을 왕의 최측근으로 천거해준 은인이라 여겼으니까요. 스승님, 오셨습니까? 놈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곧... 그래, 수고했다. 긴장한 탓에 입술이 바짝 말랐구나. 이것 좀 들거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총명탕이다. 조대감이 탕약 그릇을 내밉니다. 검고 진한 향에서 묘한 향이 납니다. 쓴득하면서도 달큰한 아몬드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꽃 냄새 같기도 한 기이한 향. 하진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주는 것이니까요. 그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킵니다. 꿀꺽, 꿀꺽.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액체. 식도로 넘어가는 순간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스승님, 맛이 좀 답니다. 달더냐? 그래, 달아야지. 인생의 마지막 맛인데 써서야 되겠느냐? 조대감의 목소리 톤이 변합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듯이 소름 끼치는 저음으로. 하진이 고개를 번쩍 듭니다. 시야가 흔들립니다. 멀쩡하던 기둥이 뱀처럼 휘어지고 왕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촌농처럼 일그러집니다. 이게 무슨... 전하! 왕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니, 왕이 앉아있던 용상에는 조대감이 앉아있습니다. 그가 비릿하게 웃으며 하진을 내려다봅니다. 하진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본다. 왕의 불안을 보고 신하의 야욕을 보고 세상의 이면을 보지. 너무 밝은 눈은 화를 부르는 법이다. 그래서 내가 네 눈을 좀 쉬게 해주려 한다. 영원히. 그게 무슨... 갑자기 눈알이 뽑히는 듯한 통증이 뇌를 강타합니다. 누군가 불에 달군 쇠꼬챙이를 뇌구멍에 쑤셔박고 휘젓는 것 같습니다. 하진은 바닥을 구릅니다. 손톱으로 마룻바닥을 긁어댑니다. 눈, 뜨거워. 불 꺼. 으아. 독이 퍼지는구나. 망목산이라고 한다. 시신경을 태워버리고 기억을 갉아먹지. 니놈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어 스스로 눈을 찌르고 자결했다고 기록될 것이다. 완벽한 시나리오 아니냐? 스승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오직 스승님을 위해. 잘못한 건 없다. 다만 네가 내 자리를 넘본 게 죄지. 그리고 네가 내 얼굴에서 역적의 상을 읽어내기 직전이라 부득이하게 선수를 친 것뿐이다. 잘 가러거라, 내 자랑스러운 제자야. 조대감의 웃음소리가 멀어집니다. 하진의 세상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암흑 속으로 침잠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조대감의 비렬하게 일그러진 입꼬리와 찢어진 용포자락이었습니다. 으아! 하진이 비명을 지르며 깨납니다. 꿈입니다. 아니, 매일 밤 반복되는 지옥 같은 기억입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습니다. 잡히는 건 차가운 흙바닥과 거친 지푸라기뿐입니다. 편전의 비단이 불도 따뜻한 온돌도 없습니다. 덜컹.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들이칩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훅 끼어쳐옵니다. 현실입니다. 시체 구덩이에서 살아 돌아온 눈먼 병신의 현실. 물! 하진은 습관처럼 물을 찾습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독의 후유증입니다. 그때 둔탁한 것이 하진의 머릿맡에 툭 던져집니다. 찌그러진 양동이입니다. 먹어. 무쇠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무쇠는 벙어리니까요. 이건 무쇠가 걷어찬 양동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난 소리입니다. 찰랑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빗물입니다. 하진은 허겁지겁 양동이의 머리를 박습니다. 짐승처럼 물을 핥아 먹습니다. 흙이 찝히고 짠맛이 나지만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푸아. 물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옵니다. 하진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습니다.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듯 쑤십니다. 거기 있느냐? 하진이 허공에 대고 묻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느껴집니다.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겁고 끈적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 무쇠입니다. 니놈, 내가 깨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구나. 숨소리가 달라. 아까보다 빨라졌어. 내 발작을 구경하니 재미있더냐? 툭. 무언가 하진의 무릎 위로 떨어집니다. 만져보니 딱딱하고 차가운 덩어리입니다. 말린 고구마입니다. 먹을 것을 던져준 것입니다. 동정일까요? 아니면 사육일까요? 하진은 고구마를 꽉 줍니다. 이걸 먹고 기운 차려서 네 놀이개라도 되라는 거냐? 아니면 아까 내가 한 말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냐? 하진이 피식 웃습니다. 텅 빈 눈이 정확하게 무쇠가 앉아있는 쪽을 향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계집리약을. 덜그럭. 무쇠가 앉아있던 나무 상자가 크게 흔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동요하고 있습니다. 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무기 하나 없는 알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혀, 그리고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뿐입니다. 이 거구의 사내를 쥐고 흔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쯤인가? 아니, 6년 전이군. 비가 오는 날이었어. 오늘처럼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너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했지.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 네놈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작은 손, 그 아이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네 귓가에 맴돌지 않느냐? 스. 무쇠의 거친 숨소리가 훅 끼쳐옵니다. 하진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살기입니다. 쇠갈고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소리, 뿌득하는 관절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장이라도 하진의 목을 내리찍을 기세입니다. 하지만 하진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쳐들고 무쇠의 살기를 정면으로 받아냅니다. 죽이고 싶으냐? 죽여라. 어차피 산송장인 목숨, 네놈 손에 주구나 굶어 주구나 매한가지다. 허나. 하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를 죽이면 그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누가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는지 영영 알 수 없을 것이다. 네놈은 그저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무쇠의 움직임이 멈칫합니다. 사고가 아니었다고? 네놈에게서 나는 냄새는 단순한 피 냄새가 아니야. 한의 냄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냄새 밑바닥에 아주 익숙하고 역겨운 냄새가 섞여 있어.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 그 고위 관료 놈들이 즐겨 쓰는 향냄새 말이다. 하진은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무쇠의 과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냄새와 소리, 그리고 무쇠가 풍기는 분위기를 조합해 퍼즐을 맞추는 것입니다. 쇠를 만지던 손, 내금 위의 무술의 흔적, 발소리의 보법, 그리고 깊은 죄책감, 이것들은 무쇠가 권력 싸움의 희생양이었음을 가리킵니다. 벙어리라고 했느냐? 혀를 잘린 개냐? 아니면 스스로 깨물었느냐? 할 말이 많아 보이는 혀인데, 억울함을 토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난 혀인데 말이다. 쾅! 무쇠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칩니다. 흙벽이 우수수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아 끄끄 거리는 괴상한 소리만 냅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처절한 소리입니다. 하진은 그 소리를 듣고 확신합니다. 걸려들었다. 내 눈이 되어라. 하진이 낮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앞을 못 본다. 걷는 것조차 힘든 병신이다. 하지만 세상의 이면을 볼 수 있다. 네가 내 손발이 되어준다면 내가 네 놈의 혀가 되어주마. 그 아이의 원수를 갚아주마. 무쇠의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좁은 오두막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파도 소리가 철썩거립니다. 무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진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그림자가 하진을 덮칩니다. 무쇠의 손이 하진의 얼굴로 뻗어옵니다. 하진은 움찔하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무쇠의 투박하고 거친 손가락이 하진의 텅 빈 눈두덩이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진의 입술을 꾹 누릅니다. 입만 산 놈. 무쇠는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이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연희의 이야기를 꺼낸 놈은 이놈이 처음입니다. 모두가 잊으라고 개죽음이었다고 했던 내 딸, 이 미친 맹인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 무쇠는 하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진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줍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쇠붙이입니다. 무쇠가 쓰는 쇠갈고리입니다. 증명해라. 무쇠가 바닥을 발로 쿵 구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네 능력이 진짜라면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하진은 손에 들린 갈고리의 무게를 느낍니다. 녹슨 쇠 냄새, 그리고 그 안에 배어있는 수많은 시체들의 원념. 하진은 심호흡을 합니다. 집중합니다. 시각이 차단된 대신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빗소리 사이로 미세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멀리서,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는 소리. 손님이 오는군. 하진이 중얼거립니다. 뭐? 무쇠가 의아해한 듯 콧방귀를 낍니다. 이 폭우 속에, 이 외딴 염전에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말발굽 소리다. 하나, 아니 두 필이다. 그런데 말발굽에 쇠편자를 박지 않았어. 소리가 둔탁해. 관군이 아니야. 밀매꾼이야. 그리고 하진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화약 냄새가 나. 아주 짙은 흑색 화약 냄새. 저들은 소금을 사러 온 게 아니야. 뭔가를 숨기러 온 거다. 무쇠야, 지금 당장 불을 꺼라. 무쇠는 반신반의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 갯발 입구에서 희비한 등불 2개가 흔들리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진의 말대로 두 필입니다. 무쇠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진짜다. 이놈은 진짜다. 어서! 놈들이 코앞을 닥쳤다. 하진의 외침과 동시에 오두막 문이 벌컥 열립니다. 거기 누구 없노? 비를 좀 피합시다. 낯선 사내들의 목소리, 그리고 번쩍이는 칼날이 빗물에 반사되어 오두막 안을 비춥니다. 하진은 어둠 속에서 입꼬리를 올립니다. 첫 번째 시험대가 올랐다. 화당탕. 낡은 문짝이 비바람에 뜯겨나갈 듯 젖혀집니다. 들이치는 빗줄기와 함께 비릿한 바다 냄새, 그리고 그보다 더 역한 땀 냄새가 오두막 안으로 훅 끼쳐옵니다. 젖은 집신이 바닥을 지시기는 소리. 산에 둘입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로 쇠붙이가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에이 씨팔, 뭔 놈의 비가 이렇게 쏟아진담. 앞이 보여야 말이지. 걸걸한 목소리의 사내가 삿갓을 벗어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빗물이 사방으로 튑니다. 뒤따라 들어온 또 다른 사내는 문을 닫으려 끙끙대지만 이미 낡아빠진 경첩은 비명을 지르며 덜렁거릴 뿐입니다. 형님, 여기 사람 있는데요? 아니, 사람 꼴을 한 귀신들인가? 뒤에 선 사내가 횃불을 들어올립니다.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하진과 무쇠의 얼굴을 비춥니다. 눈알이 파인 맹인과 혀가 잘린 벙어리, 그 기괴한 조합에 사내들이 멈칫합니다. 뭐야 이 병신들은? 야, 냄새난다. 코 막아라. 시체 구덩이 옆이라더니 산놈들한테서도 송장 썩는 내가 나네. 앞선 사내가 코를 쥐며 킬킬거립니다. 그들은 하진과 무쇠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저 비를 피하러 들어온 짐승 축사 정도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사내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젖은 보찜을 내려놓습니다. 쿵! 묵직한 소리가 바닥을 울립니다. 하진의 귀가 쫑긋 섭니다. 소금이다. 젖은 소금.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게 섞여 있어. 하진은 코를 벌름거립니다. 화약 냄새. 그것도 아주 질 나쁜 흑색 화약 냄새가 소금 짠내 사이로 교묘하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놈들의 심장 박동 소리. 쿵, 쿵, 쿵.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비를 피해 들어온 나그네의 박동이 아닙니다. 쫓기는 자 혹은 숨기는 자의 박동입니다. 물 좀 있냐? 야, 거기 벙어리. 멀뚱히 쳐다만 보지 말고 물 좀 가져와봐. 사내가 무쇠에게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합니다. 무쇠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쇠갈고리를 쥔 손에 힘을 줄 뿐입니다. 뺑뺑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때 하진이 입을 엽니다. 물은 없고 피는 있습니다. 뭐? 이 눈먼 새끼가 뭐라는 거야? 사내가 인상을 구기며 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하진은 허공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을 잇습니다. 비단 주머니에 소금을 담았군요. 그런데 소금 결정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둔탁해요. 소금 미케, 화약을 숨기셨소? 관하의 눈을 피해 밀매를 하러 가는 길인가 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소. 정적.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싸늘한 정적이 오두막을 채웁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합니다. 살기. 단순한 양아치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여본 놈들의 눈빛입니다. 형님, 이 새끼 뭐여? 맹인 주제에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문 닫아라. 형님이라 불린 자가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칼을 뽑는 소리가 스르릉 섬뜩하게 울립니다. 비 피하러 왔다가 귀찮게 됐네. 목격자는 없는 게 낫지. 묻어버려. 사내 둘이 칼을 빼들고 다가옵니다. 진흙바닥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무쇠가 벌떡 일어납니다. 곰 같은 덩치가 좁은 오두막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놈들은 칼을 든 살수들입니다. 쇠갈고리 하나로는 역부족일지 모릅니다. 그때 하진이 소리칩니다. 무쇠야, 오른쪽이다. 놈의 오른쪽 어깨가 젖어 있어. 칼을 높게 들지 못한다. 무쇠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진의 말대로 몸을 왼쪽으로 숙입니다. 슉! 서늘한 바람이 오른쪽 귀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사내의 칼이 허공을 하른 것입니다. 이 새끼가!
사내가 당황하여 헛발질을 합니다. 하진은 놈들의 숨소리, 옷깃이 스치는 소리, 발이 진흙에 빠지는 소리를 듣고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숙여! 셋셀 동안 엎드려! 무쇠가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 위로 두 번째 사내의 칼이 수평으로 그어집니다. 퍽! 뒤에 서 있던 첫 번째 사내가 피하지 못하고 동료의 칼자루에 명치를 얻어맞습니다. 아, 야, 이 미친놈아! 눈 안 보고 휘둘러! 아니, 저 벙어리 새끼가 갑자기 사라져서! 놈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하진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아듭니다. 지금이다! 놈들의 다리를 걸어! 왼쪽 놈은 무릎이 안 좋다! 집신 끄는 소리가 달라! 무쇠의 쇠갈꼬리가 뱀처럼 바닥을 훑습니다. 왼쪽 사내의 발목을 정확히 걸어채자 놈이 쿵 하고 곧부러집니다. 으악! 내 다리! 일어나! 찔러! 명치다! 놈이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을 노려! 하진의 지시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그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무쇠를 조종합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놈들이 내뱉는 거친 호흡, 당황해서 헛디디는 발소리, 공기를 가르는 칼의 파열음이 무쇠의 고리 속에서 완벽한 영상으로 재구성됩니다. 무쇠는 전율합니다. 자신의 눈이 닿지 않는 곳, 자신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이 맹인이 보고 있습니다. 무쇠는 하진의 목소리에 몸을 맡깁니다. 의심은 사라지고 본능만이 남습니다. 푹! 무쇠의 갈고리가 넘어진 사내의 가슴팍에 박힙니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가 단말모의 비명을 지르며 축 늘어집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형님! 이 괴물 같은 새끼들이! 나무 난 놈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합니다. 칼끝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달그락! 칼자루가 부딪히는 소리가 하진의 귀에 선명하게 들립니다. 두려워하고 있구나. 심장 소리가 터질 것 같아. 오줌 지리는 냄새까지 나는 곳. 하진이 비릿하게 웃으며 일어섭니다. 텅 빈 눈으로 남은 사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마치 저승사자처럼. 오지마! 오지 말라고! 사내가 칼을 허구한 날 휘두릅니다. 붕붕!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애처롭습니다. 하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무쇠야, 들리느냐? 저놈의 칼이 공기를 찢는 소리가. 힘이 잔뜩 들어갔어.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칼끝이 무뎌지는 법이지. 셋을 세면 놈이 찌를 것이다. 그때 왼쪽으로 피해라. 그리고 목을 쳐라. 하나. 하진이 숫자를 셉니다. 사내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둘. 사내가 기합을 지르며 달려듭니다. 으아! 셋. 무쇠가 번개처럼 몸을 비틉니다. 사내의 칼이 무쇠의 옷자락만 베고 지나갑니다. 놈의 옆구리가 텅 비었습니다. 무쇠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쇠갈꼬리 대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죽은 사내의 칼을 집어들어 그대로 놈의 목을 칩니다. 서걱!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머리가 툭 떨어집니다. 몸뚱이는 몇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다 덜썩 쓰러집니다. 상황 종료! 오두막안은 다시 빗소리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독한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아슈라장이 되었습니다. 무쇠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내려놓습니다. 온몸이 땀과 피로 범벅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압도했습니다. 이 눈먼 남자 덕분에. 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극심한 두통이 밀려옵니다. 독이 아직 신경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무쇠야. 하진이 힘겹게 부릅니다. 놈들의 짐을 뒤져라. 소금 자루를 열어봐. 무쇠는 말없이 놈들의 보찜을 풉니다.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꽁꽁 쌓인 검은 가루주머니가 나옵니다. 흑색 화약입니다. 이건 단순한 밀매가 아니다. 하진이 화약가루를 손가락으로 비벼 냄새를 맡습니다. 궁궐 납품용 화약이야. 최상급이다. 이걸 빼돌릴 수 있는 자는 조정에 몇 없어. 내 눈을 뽑은 조대감, 그자의 라인이다. 하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복수의 실마리가 죄발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이 소금은 자염이다. 바닷물을 끓여 만든 귀한 소금이지. 이걸 만드는 곳은 서해에서도 몇 군데 없어. 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려 했는지 알 수 있다.
무쇠는 멍하니 하진을 바라봅니다. 이 남자는 괴물입니다. 시체 구덩이에서 기어나온 악귀입니다. 하지만 무쇠는 난생 처음으로 희열을 느낍니다. 억울하게 당해만 살던 지난 세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이 씻겨내려가는 기분입니다. 무쇠가 찌그러진 양동이를 집어듭니다. 빗물을 가득 받습니다. 그리고 하진에게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던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진의 입가에 양동이를 대줍니다. 꿀꺽, 꿀꺽. 하진이 물을 마십니다. 생명수입니다. 물을 마신 하진이 입가를 닦으며 무쇠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이제 날 믿겠느냐? 무쇠는 대답 없이 하진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친 손바닥으로 하진의 손등을 꾹 눌러줍니다. 계약입니다. 피로 맺은 말없는 맹세입니다. 좋아. 그럼 이제 뒷정리를 하자. 시체는 저들이 우리를 버리려 했던 그 구덩이에 던져줘라. 놈들이 가져온 소금은 하진이 바닥에 흩뿌려진 소금 한 줌을 집어듭니다. 피가 묻어 붉게 물들은 소금입니다. 소금꽃이 피었구나. 붉은 소금꽃이. 이 꽃이 지기 전에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한다. 놈들이 이 화약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진은 손 안에 소금을 꽉 쥡니다. 손바닥이 쓰라리지만 그 고통이 그를 깨어있게 합니다. 내 눈을 대신해라 무쇠야. 나는 내 칼이 되어주마. 우리 둘이서 썩어 빠진 조정놈들을 모조리 이 소금밭에 절여주자꾸나. 번쩍! 다시 한번 번개가 칩니다. 오두막한 피 묻은 소금 위로 두 사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하나는 눈이 없고 하나는 혀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진 그림자는 어떤 장수보다 거대하고 흉보해 보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폭우는 그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남자의 가슴 속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철썩, 철썩.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폭풍은 물러가고 서해의 검은 바다 위로 희뿌연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갯벌은 고요합니다. 오직 파도가 갯고랑을 타고 밀려왔다 나가는 소리, 그리고 갈매기들의 신경질적인 울음소리만이 새벽을 깨웁니다. 칠퍽, 툭. 무쇠는 무거운 짐을 구덩이 쪽으로 밉니다. 지난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시체입니다. 굳어버린 시체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무쇠는 덤덤한 표정으로 시체를 발로 찹니다. 풍덩. 시체가 흙탕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진이 처음 버려졌던 바로 그 자리. 수많은 이름 없는 자들이 묻힌 그 지옥의 아가리가 다시 한번 먹이를 삼킵니다. 끝났느냐? 오두막 처마 밑 쭈그리고 앉은 하진이 묻습니다. 젖은 옷이 마르면서 풍기는 퀴퀴한 냄새, 그리고 밤새 흘린 피냄새가 진동합니다. 하진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입니다. 독이 몸을 갉아먹는 탓입니다. 무쇠는 대답 대신 하진의 옆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하진의 무릎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습니다. 죽은 놈들의 품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엽전 꾸러미, 낡은 단검, 그리고 이건 하진의 손끝이 나무패 하나를 더듬습니다. 거칠게 깎인 나무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자. 하진은 손가락으로 글자의 획을 읽어내려갑니다. 염, 소금 염자로구나. 그리고 뒷면에는 3. 하진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염전 3구역 관리패다. 단순한 밀매꾼이 아니었어. 이 염전을 관리하는 십장놈들이었구나. 헌데 십장이 왜 궁궐 화약을 밀반출해? 하진은 다시 흑색 화약이 담긴 주머니 냄새를 맡습니다. 유황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머릿속에서 톱니바퀴가 돌아갑니다. 증거인멸. 하진이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놈들이 실패했으니 조대감이 직접 올 것이다. 십장들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의심 많은 그자는 반드시 확인하려 들 테니까. 사흘, 길어야 사흘이다. 무쇠가 하진의 어깨를 툭 칩니다. 그래서 어쩔 거냐는 투입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싸우자는 뜻일까요? 하진은 피식 웃습니다. 입가에 묻은 핏자국이 기괴하게 비틀립니다. 도망? 아니, 기다려야지. 손님이 오시는데 주인이 자리를 비워서야 쓰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조대감을 맞이할 것이다. 하진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비틀거리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한다. 내 눈은 멀었고 내 혀는 잘렸다.
우리는 반쪽짜리 인간들이야. 허나 둘이 합치면 온전한 놈들보다 더 무서운 놈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진은 무쇠의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댑니다. 나는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촉감을 읽으나 색깔은 못 봐. 표정도 못 봐. 네가 그걸 봐야 한다. 놈이 칼을 쥐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지, 눈동자가 흔들리는지, 입꼬리가 올라가는지 네가 보고 내게 알려줘야 한다. 무쇠의 고개가 갸웃거립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려준단 말인가. 하진은 무쇠의 손바닥을 펼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검지손가락으로 무쇠의 손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살, 죽일 살자다. 놈이 살기를 띠면 내 등을 한 번 쳐라. 거집 거자다. 놈이 거짓말을 하면 내 손을 꽉 쥐어라. 움직일 동자다. 놈이 공격하려 하면 내 발을 밟아라. 하진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듯 하나하나 약속을 정합니다. 무쇠는 곰 같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하진의 신호를 익힙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생존이 걸린 문제라 금세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네 혀가 돼주마. 하진이 무쇠의 얼굴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거친 수염이 난 톡을 쓰다듬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가슴속에 맺혀서 썩어 문드러진 그 말들, 내가 대신 토해내주마.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는 가장 독하고 날카로운 혀로 놈들의 심장을 후벼 파주마. 무쇠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혀가 잘린 이후 세상은 그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저 힘쓰는 도구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눈먼 남자는 그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무쇠는 쇳소리 나는 목으로 으어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그들의 수련장이 되었습니다. 무쇠는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하진의 등을 칩니다. 하진은 그 박자에 맞춰 놈들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찔러! 하진의 외침과 동시에 무쇠의 쇠갈고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집단으로 만든 허수아비의 목이 댕강 날아갑니다. 늦어! 숨소리를 들어라! 놈이 숨을 들이마실 때가 빈틈이다. 내뱉을 때는 근육이 긴장해 있어. 들이마실 때 쳐야 한다. 하진은 스파르타식 교관처럼 무쇠를 몰아붙입니다. 자신도 편치 않습니다. 독이 퍼진 몸은 수시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마다 하진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을 참아냅니다. 무쇠는 그런 하진의 입에 나무 토막을 물려줍니다. 혀를 깨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틀째 되는 밤, 하진은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합니다. 전하, 아니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스승님이 조대감이 웃고 있었습니다. 피가... 무쇠는 물수건으로 하진의 이마를 닦아줍니다. 하진의 앙상한 손목을 잡습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이대로라면 복수는커녕 며칠 못 넘기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쇠는 초조해집니다. 그때 하진이 번쩍 눈을 뜹니다. 텅 빈 눈구멍이 천장을 향합니다. 왔다. 하진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명료합니다. 누구? 무쇠가 손짓으로 묻습니다. 물론 하진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쇠의 긴장된 기색을 읽습니다. 새들이 날아올랐어. 갯벌 입구 쪽 갈대밭에 잠자던 철새들이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그리고 말발굽 소리가 아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야. 아주 규칙적이고 묵직한 4명이 맨 가마다. 조대감이 오고 있어. 무쇠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뱀처럼 구불거리며 염전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 호위무사들까지 대동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군. 놈도 급한 게야. 하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납니다. 무쇠가 부축하려 하자 손을 내저어 거절합니다. 아니, 나는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다. 병신처럼 보여선 안 돼. 적어도 놈 앞에서는. 하진은 오두막 구석에 있던 낡은 도포를 걸칩니다. 죽은 밀맥꾼의 옷입니다. 피냄새가 배어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다시 묶고 온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긴 지팡이를 집어듭니다. 무쇠야. 하진이 지팡이를 짚고 섭니다. 우리는
저 횃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정면 돌파다. 무쇠가 미쳤냐는 듯 펄쩍 뜁니다. 저 많은 병사들 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자니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걱정 마라. 놈들은 나를 죽일 수 없다. 아니, 죽여서도 안 되고. 하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립니다. 조대감은 위신이 많은 자다. 그는 귀신을 무서워해 자신이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억울하게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믿게 만들면 놈은 제 발로 무너질 것이다. 하진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흑색 화약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게 있지 않느냐. 놈들이 묻으려 했던 증거. 이걸로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여주자꾸나. 하진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습니다. 가자. 가서 놈의 관상을 봐줘야지. 제명에 못 죽을 쌍이라고 말이다. 두 남자는 오두막을 나섭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갯발에 짠 내음이 코를 찌릅니다. 저 멀리 횃불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쇠는 하진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하진의 손을 끌어 자신의 어깨에 올립니다. 나를 잡고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하진은 무쇠의 넓은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낍니다. 든든합니다. 그래, 내가 내 눈이다. 길을 열어라. 무쇠가 앞서고 하진이 그 뒤를 따릅니다. 갈대밭을 헤치고 나가는 두 그림자. 그들은 갯벌 한가운데 소금 창고들이 모여있는 광장으로 향합니다. 그곳이 조대감이 도착할 장소입니다. 광장엔 이미 염전의 노예들이 끌려나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십장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대감마님 행차시다. 고개 쳐들면 목을 칠 것이니 땅바닥에 코를 박고 있어라. 가마가 도착합니다. 화려한 가마입니다. 호위무사들이 도열하고 가마 문이 열립니다. 비단신을 신은 발이 진흙 위로 내려옵니다. 조대감입니다. 그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씁니다. 어이구, 냄새야. 천한 것들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래, 일 처리는 다 되었느냐? 조대감이 십장에게 묻습니다. 십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조아립니다. 저기, 그게 춘삼이 놈이 화약을 가지러 갔는데 아직... 뭐라고? 아직도 안 왔단 말이냐? 이 무능력한 놈들. 조대감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인자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언데 탐욕과 짜증으로 일그러진 늙은이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약을 찾으십니까, 대감마님? 어둠 속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나는 쪽으로 쏠립니다. 소금 창고 지붕 위, 달빛을 등지고 선 두 개의 그림자,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칼, 텅 빈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남자 이하진, 그리고 그 옆에 쇠갈고리를 들고선 거구의 사내 무쇠. 누구냐? 조대감이 뒷걸음질 칩니다. 하진이 피식 웃으며 손에 든 화약 주머니를 흔들어 보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내 눈을 가져가셨으면 잘 간직하셨어야지 왜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십니까? 조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하진이, 네 놈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지옥이 10,000원이라 쫓겨났습니다. 스승님 자리를 비워두라고 하더군요. 하진이 지팡이를 들어 조대감을 가리킵니다. 오늘 밤 이 염전이 스승님의 무덤일 것입니다. 하진의 선전포고와 함께 무쇠가 쇠갈고리로 창고 옆에 쌓여있던 소금자루를 찢습니다. 하얀 소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소금가루, 마치 하진이 흘리지 못한 눈물처럼 서글프고도 아름답게 흩어날립니다. 전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저놈들을 쏴 죽여!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란 말이다. 조대감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붕 위를 가리키며 덜덜 떨립니다. 공포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자가 두 눈이 뽑힌 채로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활을 당겨라! 사격! 호위무사 대장이 소리칩니다. 수십 명의 궁수들이 일제히 활 시위를 당깁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가 찌익 하는 소리를 냅니다. 하진의 귀가 그 미세한 파열음을 포착합니다. 무쇠야, 엎드려! 소금자루 뒤로! 하진의 외침과 동시에 무쇠가 하진의 목덜미를 낚아채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피용! 타탁! 타타닥! 화살비가 쏟아집니다.
소금 창고 지붕에 꽂히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나무 기둥에 박히고 소금 자루를 뚫습니다. 터진 자루에서 하얀 소금이 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무쇠가 낮은 신음을 흘립니다. 화살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하진은 피 냄새를 맡습니다. 무쇠의 피입니다. 괜찮으냐? 하진이 다급히 묻습니다. 무쇠는 대답 대신 하진의 손을 접아 자신의 멀쩡한 팔뚝에 갖다 댑니다. 끄떡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는 씩씩거리며 쇠갈고리를 고쳐잡습니다. 놈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올라가라! 지붕 위로 올라가서 목을 베어오는 자에게 은자 100냥을 주겠다! 조대감의 고함 소리에 병사들의 눈이 뒤집힙니다. 돈 욕심에 공포심이 마비된 자들이 사다리를 놓고 지붕을 타기 시작합니다. 쿵쿵쿵 지붕을 밟는 발소리가 지진처럼 울립니다. 하진은 심호흡을 합니다. 눈을 감은 그에게 세상은 소리의 파동으로 그려집니다. 왼쪽 셋, 오른쪽 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놈들의 숨소리가 거칠다. 급하게 올라오느라 중심이 흩어져 있어. 무쇠야! 오른쪽! 발로 차라! 무쇠가 곰 같은 몸을 날려 오른쪽 사다리의 끝부분을 힘껏 걷어찹니다. 우지끈! 으아! 사다리가 뒤로 넘어가며 매달려 있던 병사 서너 명이 엉겨붙어 추락합니다. 바닥에 처박히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소리가 갯벌을 울립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올라온 칼잡이들이 덤벼듭니다. 챙! 챙! 무쇠의 쇠갈고리와 병사들의 환도가 부딪힙니다. 불꽃이 튑니다. 1대3. 아무리 장사라 해도 좁은 지붕 위에서 셋을 상대하기는 버겁습니다. 뒤다! 뒤를 조심해! 하진이 소리칩니다. 무쇠의 등 뒤로 칼을 든 병사가 접근합니다. 무쇠는 앞에 두 놈을 상대하느라 뒤를 보지 못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하진의 손이 춤을 춥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터진 소금자루를 놈들의 얼굴을 향해 뿌립니다. 확! 아! 내 눈이 따가워! 하얀 소금가루가 병사들의 눈으로 파고듭니다. 놈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비빕니다. 짭짤한 소금기가 점막을 태우듯 자극합니다. 시야가 차단된 놈들은 허우적거립니다. 지금이다! 밀어버려! 무쇠가 어깨로 놈들을 들이받습니다. 눈을 못 뜨고 비틀거리던 병사들이 지붕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꼴 좋구나. 눈이 멀어보니 어떠냐?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다. 하진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쪽에서 더 많은 병사가 개미떼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내려가자. 소금밭으로 유인해야 해. 하진이 무쇠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무쇠는 하진을 번쩍 들어안고 지붕 반대편 소금 결정이 산처럼 쌓여있는 결정지 쪽으로 뛰어내립니다. 쿵! 착지! 발밑에서 소금이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하진의 무대입니다. 사방이 하얀 소금산으로 둘러싸인 미로. 쫓아라! 놓치면 다 죽을 줄 알아라! 조대감의 독촉에 호위무사들이 우르르 소금밭으로 진입합니다. 횃불이 사방을 비춥니다. 하지만 소금산에 반사된 불빛 때문에 오히려 시야가 어지럽습니다. 어디 갔어? 쥐새끼처럼 숨었나? 병사들이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소금산 뒤에서 하진의 목소리가 유령처럼 들려옵니다. 거기 칼을 쥔 손이 떨리는군. 셋째 발가락에 티눈이 있지?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여. 누구냐? 병사가 허공에 칼질을 합니다. 네 놈은 집에 병든 노모가 있구나. 옷에서 한약 냄새가 나. 그런데 여기서 죽으면 노모는 누가 봉양하나? 하진의 목소리는 병사들의 멘탈을 흔듭니다. 그는 냄새와 소리만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전,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시끄럽다! 나와라! 병사 하나가 소금산 뒤로 뛰어듭니다. 그 순간 퍽! 어둠 속에 숨어있던 무쇠의 주먹이 놈의 명치를 강타합니다. 소리도 없이 쓰러지는 놈. 무쇠는 놈을 소금 더미 속에 파묻어버립니다. 하나씩 하나씩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사라집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집니다. 귀신이다! 소금밭 귀신이야!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횃불이 흔들립니다. 그때 조대감이 직접 호위무사들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는 다릅니다. 노련한 정치가이자 냉혹한 승부사입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병사 하나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립니다. 서걱. 도망치는 놈은 즉결차형이다. 앞으로 나가. 불을 질러라. 소금밭을 다 태워서라도 놈들을 찾아내. 조대감의 명령에 병사들이 횃불을 소금산 여기저기에 던집니다. 하지만 소금은 타지 않습니다.
대신 횃불의 열기가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며 소금가루를 공중으로 뛰어올립니다. 뿌연 소금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시야는 더욱 흐려집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지옥. 콜록 콜록. 병사들이 기침을 합니다. 매캐한 연기와 짠 소금기가 목을 조여옵니다. 하진은 이 안개 속에서 미소를 짓습니다. 환영한다.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하진은 지팡이를 두드립니다. 딱, 딱, 딱. 소리가 안개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위치를 교란시키는 반향음, 에콜로케이션입니다. 스승님,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숨소리가 아주 거치시군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뜁니다. 협심증이 도지셨습니까? 하진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립니다. 조대감은 칼을 빼들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악귀 같은 놈, 어디 숨었느냐? 당장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할까? 스승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눈밑이 검게 죽어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군요. 전형적인 횡사할상입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습니다. 닥쳐라, 닥쳐! 조대감이 허공에 칼을 휘두릅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튀어나옵니다. 무쇠입니다. 쾅! 무쇠의 쇠갈고리가 조대감의 호위대장의 칼을 막아섭니다. 쇳소리가 고막을 찢습니다. 호위대장은 내금이 출신의 고수입니다. 무쇠와 대등하게 검을 섞습니다. 챙! 채채챙! 불꽃이 튀며 안개를 가릅니다. 무쇠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호위대장은 기술로 받아칩니다. 무쇠의 몸에 자잘한 상처가 늘어납니다. 피가 튀어 하얀 소금 바닥을 적십니다. 무쇠야, 놈의 왼쪽 무릎이다. 아까 지붕에서 뛰어내릴 때 다쳤어. 하체 쪽을 노려. 하진의 외침. 무쇠는 즉시 자세를 낮춰 쇠갈고리로 호위대장의 오금을 겁니다. 윽! 호위대장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무쇠가 어깨로 들이받습니다. 호위대장이 소금산 속으로 처박힙니다. 이제 남은 건 조대감뿐입니다. 병사들은 귀신 같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고 최정의 호위대장마저 쓰러졌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며 하진이 조대감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무쇠가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하진을 곁을 지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조대감이 뒷걸음질치다 소금자루에 걸려 넘어집니다. 엉덩방아를 지은 꼴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진이 텅 빈 눈으로 조대감을 내려다봅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람의 피냄새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냄새라고. 하진이 코를 킁킁거립니다. 스승님의 피냄새는 아주 역겹습니다. 썩은 권력의 냄새, 배신의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살려다오, 하진아. 내가 잘못했다. 돈, 권력 다 주마. 내 자리도 매겨주마. 제발 목숨만은. 조대감이 바닥을 기며 애원합니다. 하진은 차갑게 웃습니다. 돈도 권력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진이 품에서 화약 주머니를 꺼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부싯돌을 꺼냅니다. 공평함입니다. 제가 잃은 만큼 스승님도 잃으셔야지요. 안 돼. 그건 화약이잖아. 터지면 너도 죽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었던 몸이니까요. 하진이 부싯돌을 탁 칩니다. 불꽃이 튑니다. 치,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타들어가는 소리가 조대감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무쇠야, 뛰어라! 하진의 외침과 동시에 무쇠가 하진을 낚아채 소금산 뒤로 몸을 날립니다. 하진은 손에 든 화약 주머니를 조대감이 앉아있는 곳, 바로 그 뒤에 쌓여있는 거대한 화약 상자, 밀매하려던 본체 쪽으로 던집니다. 안 돼! 조대감의 절규. 쾅! 엄청난 폭발음이 고막을 터뜨립니다. 거대한 화염이 솟아끓습니다. 염전 전체가 진동합니다. 소금 창고가 산산조각 나고 하얀 소금과 검은 흙이 그리고 붉은 불꽃이 뒤섞여 하늘로 치솟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칩니다. 잠시 후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쇠가 꿈틀거립니다. 그는 온몸으로 하진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등은 그을리고 옷은 찢었지만 품안의 하진은 무사합니다. 콜록 콜록. 하진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듭니다. 귀가 먹먹합니다. 삐 하는 이명소리만 들립니다. 무쇠야, 무쇠야. 하진이 더듬거려 무쇠를 찾습니다.
무쇠의 거친 손이 하진의 손을 잡습니다. 꽉 쥐어줍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코를 벌름거립니다. 화약 냄새, 탄 냄새,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진한, 아주 비릿한 피 냄새가 납니다. 끝났구나. 하진이 중얼거립니다. 폭발의 중심지, 그곳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대감도 그의 탐욕도 그가 쌓아 올린 죄악의 탑도 모조리 한 줌의 죄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폭발음은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양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억울한 이들에게 알리는 거대한 봉화가 될 것입니다. 하진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무쇠가 그를 부축합니다. 불타오르는 염전을 뒤로하고 두 남자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로 걸음을 옮깁니다. 가자, 무쇠야. 아직 할 일이 남았다. 저 불길이 꺼지기 전에 우린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한다. 밤하늘로 치솟은 불기둥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늘어뜨립니다. 타닥, 타다닥. 소금이 탑니다. 하얀 소금 결정이 불길에 튀어오르며 내는 소리는 마치 볶은깨가 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작은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갯벌을 뒤덮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하늘 위로 새벽이 밝아옵니다. 붉은 태양이 아니라 잿빛 연기를 머금은 멍든 태양입니다. 무쇠가 신음을 흘리며 주저앉습니다. 그의 등은 화상으로 엉망입니다. 옷감과 살점이 눌어붙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하진을 먼저 살핍니다. 하진의 얼굴을 감싸쥔 투박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아. 하진이 무쇠의 손을 잡아내립니다. 하진의 귀에는 아직도 폭발음의 잔향이 윙윙거리며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명 너머로 더 중요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타박, 타박, 타박. 수십 마리의 말발굽 소리, 그리고 쇠사슬이 부딪히는 소리. 이번엔 밀매꾼도 사병도 아닙니다. 관군입니다. 그것도 아주 정죄된 움직임. 엄행어서 출두야! 쩌렁쩌렁한 외침이 염전을 울립니다. 늦었습니다. 항상 법은 사건이 끝나고 제가 식을 때쯤에야 도착하는 법이니까요. 역적 조대감의 잔당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저항하는 자는 베어도 좋다. 관군들이 들이닥쳐 살아남은 십장들과 병사들을 제압합니다. 이미 조대감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은 저항할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며 바락에 머리를 찌을 뿐입니다. 하진과 무쇠는 불타는 소금창고 잔에 접해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 두 놈, 정체가 무엇이냐? 관군 대장이 칼을 겨누며 다가옵니다. 무쇠가 본능적으로 으르렁거립니다. 하진이 무쇠의 팔을 잡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적이 아니다. 하진이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지팡이를 짚고 텅 빈 눈으로 관군 대장이 있는 쪽을 음시합니다. 꼬질꼬질한 도포, 산발한 머리, 그을린 얼굴, 영락 없는 거린의 모습이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상감마님께 전가를 올리러 왔소. 뭐라?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감히 상감마님의 입에 담아? 대장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때 병사들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옵니다. 낡은 갓을 쓰고 헌 도포를 입었지만 허리춤에 찬 마패가 아침 햇살에 번쩍입니다. 암행어사입니다. 멈추시오! 어사가 대장을 제지하고 하진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사의 눈이 커집니다. 그는 하진을 압니다. 10년 전 궁궐에서 가장 총명했던 눈을 가졌던 사내,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감찰관 이하진. 자네, 설마 이하진인가? 어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진은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이하진은 죽었습니다. 10년 전 독이 든 탕약을 마시고 눈이 멀어 죽었지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건 그저 파도 소리나 듣는 맹인일 뿐입니다. 살아있군. 전하께서 자네를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는가? 조대감의 전횡을 막을 자는 자네뿐이라며 자네가 사라진 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네. 이미 늦었습니다.
하진이 단호하게 말을 자릅니다. 조대감은 죽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남긴 죄악의 증거. 하진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반쯤 타버린 이중장부와 화약 주머니를 지팡이로 가리킵니다. 저기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시면 전하께서도 명분을 얻을 것입니다. 조대가 밀파를 숙청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나타나지 않을 길 말입니다. 어사가 하진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같이 가세. 한양으로 가세. 전하께 자초지종을 고하고 자네의 억울함을 풀어야지. 내 의원에 가면 눈을 고칠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네. 하진은 어사의 손을 뿌리칩니다. 눈을 고친들 무엇을 보겠습니까? 탐욕으로 일그러진 궐 안의 얼굴들, 서로 물고 뜯는 신료들의 추악한 낯짝들.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진이 무쇠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진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내를 보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갯벌 속에 숨겨진 하얀 소금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마음의 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은 사람으로 쳐주십시오. 어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하진의 결의가 너무나 확고해서 감히 꺾을 수가 없습니다. 허면 어디로 갈 셈인가? 발길 닿는 대로 갈 겁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따라가고 파도가 치면 파도를 따라가겠지요. 하진이 무쇠의 어깨를 툭 칩니다. 가자 무쇠야. 여기는 이제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무쇠가 주섬주섬 짐을 챙깁니다. 챙길 것이라곤 낡은 쇠갈고리와 물통 하나뿐입니다. 무쇠는 어사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하진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에 올립니다. 두 남자는 관군들의 시선을 뒤로 하고 갯벌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초라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거대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염전을 벗어나 해안 절벽길로 접어들었을 때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바다는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하진이 멈춰섭니다. 무쇠야. 무쇠가 멈춥니다. 으어? 하고 묻습니다. 바다 냄새가 좋다. 피냄새도 화약 냄새도 안 나. 오직 소금과 바람 냄새뿐이구나. 하진이 심호흡을 합니다. 너는 이제 자유다. 조대감도 죽었고 너를 올가매던 과거의 사슬도 끊어졌다. 갈 길을 가거라. 나는 혼자서도 탁. 무쇠가 하진의 입을 막습니다. 자신의 투박한 손바닥으로. 그리고 하진의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가슴에 댑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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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심장이 뜁니다. 아주 힘차고 규칙적으로. 무쇠가 하진의 손바닥에 글씨를 씁니다. 함께. 두 글자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하진은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미련한 놈, 병신 수발드는 게 그리도 좋으냐? 무쇠가 콧바람을 흥 내뿜으며 하진의 짐을 뺏어듭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걷습니다. 빨리 오라는 듯 발을 구릅니다. 하진은 지팡이를 고쳐잡고 무쇠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 가자. 세상 어딘가에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또 있겠지. 내 눈이 필요하고 네 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게다. 두 사람은 벼랑 끝에 섭니다. 발 아래로 파도가 부서집니다. 하얀 거품이 일었다가 사라집니다. 무쇠야, 보이느냐? 하진이 묻습니다. 무쇠가 바다를 바라봅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그 위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저 파도는 모든 것을 씻어내지.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슬픔도 기쁨도 결국 다 바다로 돌아간다. 우리네 인생도 저 파도와 같은 것을. 하진이 텅 빈 눈을 들어 태양을 마주합니다. 눈부심조차 느낄 수 없지만 온기는 느껴집니다. 이제야 알겠다. 스승님이 왜 그리 괴물이 되었는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했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할 것을 보았기에 눈이 멀었던 게야. 차라리 지금이 낫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모든 것이 선명해. 무쇠가 하진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가자. 바람이 분다. 두 남자는 벼랑 끝을 따라 걷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길게 이어집니다. 맹인과 벙어리.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귀면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귀신 같은 얼굴로 세상의 이면을 읽고 말 없는 칼로 정의를 베는 저들.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배웅합니다. 철썩, 철썩.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울한 이의 눈물은 하늘이 기억하고 죄 지은 자의 악행은 땅이 기억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비록 눈을 잃고 혀를 잃었지만 그들은 누구보다 밝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정의를 외쳤습니다. 우리 삶에도 가끔은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고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도 분명 당신의 손을 잡아줄 무쇠 같은 인연이 혹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하진 같은 지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밤도 편안한 꿈 꾸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백앤머리 한국사였습니다.